영상을 계속 좋은 컨텐츠를 올리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톤앤매너의 차코치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삼부운동과학의 웅쌤을 모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삼부운동가 김수웅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 웅쌤은 이렇게 얼굴 비친 촬영은 처음이시죠?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조금 부탁을 해서 거기서 얼굴을 좀 가려주셨어요. 네. 네네. 근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네. 이번에도 뭐 약간 마스크로 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카메라에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얼굴을 가리는 이유가, 일단은 제가 이제 편집을 하거나 뭘 할 때, 일단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것 자체가 좀 아직은 어색해요. 뭐, 약간 어렸을 때 막 TV에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보이는 게, 제가 어쨌든 TV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조금 약간 어색하기도 하고, 뭐 두 번째는, 뭐 사실 막 이렇게까지 가릴 생각은 없었는데,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제 얼굴이 좀 알려지면은 행동이 너무 조심스럽게 되고 하니까, 오히려 조금 가려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3분 운동가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25만 명에 가까워지셨죠? 그래서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인플루언서세요. 그리고 제 이제 네. 우상이세요. 유튜브 이제 스승님이 되실 건데요. 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어떻게 유튜브를 하시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대한 그 노하우도 오늘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준비되셨죠? 네,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나요? 일단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기 전에 원래는 이제 블로그를 이제 했었어요. 그러면 이제 블로그를 시작한 계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이 피트니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요. 특히 어떤 과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근거로 지금 트레이닝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한 10년 정도 전만 해도 되게 좀 심각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운동을 하는데,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기본적으로 이제 허리를 꺾으면서 이제 뭐 바벨을 들어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데드리프트 하면 다 엉덩이 운동 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뭐 후방사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척추 기립근 운동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런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허리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뭐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지도를 하진 않았죠. 뭐 저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고객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남들과 다르게 시킨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허리를 꺾으면 좀 엉덩이가 볼록 나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더 예뻐 보이고, 그리고 TV에서도 이제 그렇게 시키는데, 왜 너는 트레이너 이제 시작하는 애가 왜 고집부리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좀 들어봤고, 그래서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전혀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나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제 좀 보면서 그거를 블로그에 이제 알리기 시작한 거죠. 이런 운동들이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어떤 해부학적으로, 뭐 병리학적으로 봤을 때, 뭐 허리에 굉장히 위험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그 블로그에 이제 남기다가, 블로그가 좀 인기가 많이 떴어요. 블로그도 많이 좀 5,000명이 봐주시고, 넘었었죠? 5,000명, 6,000명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게 어떻게든 블로그로 계속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텍스트를 주고 주로 보고서 정보를 이제 전달받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이제 다들 영상을 보고서 이제 그 전달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제가 하던 거를 그냥 영상화 시켰던 것 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어쨌든 그 올바른 운동, 그리고 잘못된 운동에 대해서 좀 많은 사람한테 알리자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뭐 이제 좀 약간 좀 초심을 좀 잃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신 거는 자연스럽게 원래 이제 SNS나 아니면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올바른 운동을 먼저는 전파를 잘 하셨고, 그 이제 흐름상 이제는 영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주변에서도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제는 많이 생기셨는데 네네.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죠? 제가 유튜브를 첫 영상을 올린 게 2018년 3월에 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유튜브 시작할 거라고 해서 저희는 네, 이제 네. 근심 걱정 반 그리고 이제 흥미로웠죠. 또 네, 주변에서 네.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나레이션과 영상 위주의 그 운동 영상을 굉장히 빨리 시작을 하셨고 이제는 그쪽에서는 뭐 거의 권위자처럼 이렇게 아니, 뭐, 되셨죠. 아니 뭐 권위자는 아니고 그 어떤 채널을 특히 운동 채널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어떤 나레이션 위주의 그 운동 채널은 사실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처음으로 시작한 게 저인 것 같긴 해요. 뭐 그 전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어디서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트레이닝 쪽이 아닌 이제 다른 분야의 그 유튜버들을 많이 좀 보고서 참고를 하고서 만들어낸 게 이제 3분 운동 과학이죠. 영상은 거의 대부분 5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제목은 3분 운동 과학이에요. 그게 이제 3분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1분 과학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영상에 이제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과학을 이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유튜버 분이신데, 나도 저거를 한번 그 내가 블로그에서 했던 글들을 저런 식으로 한번 운동을 그 이렇게 그 알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벤치마킹을 한 채널이거든요. 네. 이제 3분이라는 시간 자체가 조금 짧다라는 의미를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대표적인 예가 3분 카레.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좀 제가 베낀 건데,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를 이제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 3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최대한 주겠다라는 좀 사실 그런 개념에서 한 거지. 어떤 3분을 딱 맞추겠다라는. 근데 3분에 끝내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이 3분이라는 거를 3분 동안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 말고 그냥 우리는 짧게 전달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거의 10분 가까운 영상도 이제 생기긴 하는데, 네. 그리고 짧게 하면은 광고를 많이 못 붙여요. 네, 그건 장난인데, 네, 어쨌든 좀 3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뭐 9분, 10분이 넘어가더라도 그걸 다 보는 영상이 있고 다 못 네. 보는 영상이 있는데 네. 그 웅쌤이 영상은 항상 너무 자연스럽게 잘 틀어놔요. 그래서 네. 목소리 톤이 좋아서 그런지 내용이 좋아서 그런지 뭐 둘 다일 수 있겠지만 네, 그러네요. 그게 아마 인기 비결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영상을 계속 좋은 컨텐츠를 올리시고 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인기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 비결이 궁금해요. 저는 일단 남들보다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영상 올리다가 보통 그래도 10개 이상은 올려야지 좀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고 뭐 더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제 그렇게 되긴 했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한두 개 한 세 개 정도 올렸을 때 이거 안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플랭크 영상을 이제 만들었을 때, 만들자마자 올라갔던 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튜브가 잘 밀어준 건지,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그거 역시 뭐,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때만 해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 제목이 이제, 플랭크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식의 이제 제목이었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뭐, 플랭크만 너무 막 오버해서 하는 게, 뭐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플랭크 말고 플랭크 충분히 할 줄 아니까 이제 다른 코어 운동을 많이 해라.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정보와 이제 많이 다르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공격은 많이 받았지만 그 영상이 나름 이제 제 3분 운동과학이 유명해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플랭크 영상이 나중에 2부가 또 올라갔었죠. 네네네. 그래서 첫 번째 플랭크 영상은 플랭크 운동이 나쁜 게 아니라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어 운동, 특히 이제 코어 스트렝스라고 하죠. 코어 네네. 스트렝스로 그 플랭크를 하는데 플랭크라는 운동은 등척성. 네. 계속 이제 좀 그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의 운동들인데 그게 굳이 네. 이렇게 긴 거보다는 기능성을 위해서 짧게 네. 해도 나쁘지는 않다 정도로 아마 내용을 전달해 주셨을 거예요. 네.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당시에 달려있었죠. 어마어마했죠. 네. 네. 그때 잠 좀 주무셨어요? 그때 처음 겪어보는 그런 거였죠.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악플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되게 객관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어떤 과학적인 근거까지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는데 굉장히 이제 악플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요는 많이 누르는데 네.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뭐 댓글을 달지는 않더라고요. 아, 근데 싫어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네. 결국에 그래서 이제 좀 화가 나서 두 번째 영상을 만든 거죠. 그때 네. 일주일을 밤을 새고 만드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죠? 뭐 밤을 샌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예,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그나마 조금 악플들은 좀 줄었지만 여전히 많긴 했지만 그 영상은 더 대박이 사실 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떤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되게 좋았던 계기가 아닌가. 뭐 어쨌든 뭐 지금이야 뭐 그분들한테 오히려 고맙죠. 네. 그렇게 해서 제 영상 그 3분 운동과학이 좀 뜬 거니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당시에 그 플랭크 영상 두 개가 지금의 웅쌤이 있기까지를 이렇게 만들어준 뭐 좋은 그렇죠. 계기가 될 수도 예, 있었네요. 시발점이죠. 아, 네. 이렇게 두 개의 그 영상 이후에서는 네. 확실히 네. 악플은 줄었고요. 네.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그 팬분들께서 디펜스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런 뭐 아직도 악플이 이제 달리긴 하는데 이제 디펜스를 진짜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고마워요. 그런 경우에는. 네. 3분 운동 과학에서의 가장 네. 큰 장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 운동 문화를 많이 바꾸셨는데 네. 어떤 게 저는 너무 좋게 이렇게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전에는 고립 운동을 거의 주로 다뤄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선수분들 아니면 몸을 커팅하고 굉장히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네. 없다라는 네. 컨셉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근데 네. 그 고립 운동뿐만이 아니고 고립 운동도 네. 좋지만 네. 이제 기능성 운동이라는 거를 많이 부각을 시켜주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드리죠. 네. 아니 뭐 네. 누군가가 했겠죠. 네, 누군가가 했겠죠.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주제들을 다루신 분들이 사실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슈가 좀 많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그 고립 운동 말고 이제 여러 개의 기능성 운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네. 그리고 호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유산소 운동까지도 네. 많이 어필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런 운동을 소개를 했을 때 반응이 좋았다가 혹시 있으세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히 그래도 뭐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이런 거를 좀 다뤘을 때가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직은 3대 운동이 기능성 트레이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뭐 그냥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아지긴 했어요. 확실히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3대 운동이라든지 보디빌딩 관련 뭐 운동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안 다루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확실히 그런 게 인기가 좀 많고 되게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일 좋아하는 영상이 그건 것 같아요. 그 달리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 네. 달리기를 꼭 해야 하는 이유도 조회수가 높은 편이죠. 네, 그것도 뭐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 영상 중에서는. 실제로 웅쌤은 그 유산소 운동 달리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달리기를 하셨을 때 좀 자기 만족감도 더 있으신가요? 성취감도 있으시고요? 네, 달리기를 제가 하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심폐지구력을 단련시킨다 이런 부분도 사실 있지만 달리기를 할 때가 제일 생각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달리기를 하고 나서의 어떤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약간 마음이 넓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그래요? 화가 좀 줄어드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달리기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어떤 정신 건강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서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한테도 좀 가장 필요한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서 달리기의 이점은 정신적 건강에 조금 더 포커스를 좀 두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달리기를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보통 그 러너스 하이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운동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서 이제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자아를 더 찾으시고 마음을 더 비워내시고 심신수련의 느낌이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편해져요, 진짜. 그리고 이제 웅쌤께서는 온라인에서 이제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시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를 운영하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셨어요. 네, 그렇죠.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PT 스튜디오도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도곡동에서 작은 PT샵을 지금 저희 최세한 선생님이라는 분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 3분과 함께 저는 PT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뭘 소개해야 되지? 참고로 그 경쟁 업체 유튜브를 하면서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더 이점이 생기셨나요?
장점? 네,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구글에서 주는 어떤 그런 월급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이제 그 좀 3분 운동 과학이 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에이스 프라이빗짐에 이제 운동을 배우러 오세요. 그래서 그런 좀 에이스의 매출에도 많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저도 저지만 저희 선생님들, 저희 직원 선생님들도 뭐 레슨도 좀 많아지고, 그리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항상 배우면은 다른 PT샵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다른 데서 못 배우던 거를 많이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으시고, 사실 운동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가르칠 때 습득력이 굉장히 빨라요. 예, 그런 고객님들의 습득력이 굉장히 빠르니까 저희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분들도 굉장히 높고 뭐 여러 가지로 막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실지 안 하실지 고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웅쌤이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네. 나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준비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쵸. 네, 네.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1부에서는 한 지금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2부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웅쌤은 유튜브를 어떻게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앞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턴앤매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